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으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도 역시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보충어들이 뭔지 모르면 영어는 절대 안 늘어요 편입니다. Part 2 될 거고요. Part 3나 Part 4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말씀을 안 드린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stop에 관한 건데요. 자, 판서펜이 들어왔습니다. 자, stop, try, regret, forget, remember 같은 동사들은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 동명사가 올 때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경우를 다 보충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stop은 둘 다 보충어가 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더 띄워놓고 설명하고 stop 들어갈게요. 이것은 영어 문장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트리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는 맨 꼭대기에 있는 S는 센텐스, 문장이고요. 문장은 기본적으로 왼편에 있는 주어인 NP, 그리고 그 반대에 오른편에 있는 수로인 VP로 구성됩니다. 자, 그런데 VP, 이 VP가 복잡해지면,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물론 다른 성물들도 길고 복잡해지면 어려워지겠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는 건 이 VP입니다. VP는 왼편에 있는 동사와 그 다음에 보충어가 나오게 됩니다. V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보충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보충어는 영어로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거고요. 컴플리먼트가 없는 자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괄호 속에 묶인 것입니다. 이 트리 구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컴플리먼트에 투부정사가 오거나 또는 동명사가 와서 마치 명사 I like it와 같은 뭐뭐를, 뭐뭐을에 해당되는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죠. 그럼 오늘 자, 빠뜨린 거 스탑 갈게요. A 문장, B 문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She stopped talk. She stopped talking. 이렇게 투부정사가 다음에 나왔고 동명사가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 A와 B 중에 to talk, talking 둘 중에 하나만 컴플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 adjunct, 부가어가 됩니다. 그럼 to talk, talking 중에 어떤 게 컴플리먼트가 맞나요? 그렇죠. 동사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된 것은 명사의 성질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B의 talking이 컴플리먼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것을 멈췄다 라는 거죠. 이거에 한번 상황을 맥락을 하나 넣어보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험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을 때 이 여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는요. A는 컴플리먼트 투터가 아니니까 마치 없어도 she stopped 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stop은 자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걷다가 멈췄을 수도 있고 뛰었다가 멈췄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길을 걸으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빨간불이 탁 켜져서 she stopped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와서 stop에 대한 이유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 위해서 멈췄다. 이건 이유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컴플리먼트가 아닌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것을 나갈게요. regret입니다. regret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가 나왔네요. 자, C 먼저 볼게요. C는 regret 다음에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괄호를 치지 않았지만 to tell부터
next round까지가 모두 긴 컴플리먼트입니다. st는 ignoring부터 advice가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동사 ignore은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됐지만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 ignore에 필요한 컴플리먼트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요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VP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따지고 보면. ignore은 무시하다는 거니까 무엇을 무시했는지가 이렇게 NP 컴플리먼트로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C부터 설명할게요. 자, C의 regret의 의미는 regret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뭘까요? 여기에서의 regret는 후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때는 빨간색으로 바꿔. 꼭 동명사 ignore에 ing가 붙어서 동명사가 컴플리먼트로 나올 때가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regret는. 자, 동명사가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만약에 I regret to 뭐뭐뭐 라고 하면 유감스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A처럼. 그래서 여기는 I regret ignoring his advice. 나는 그의 충고를 무시한 걸 후회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regret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이면 유감스럽다 라는 말이 되고요. 뭐뭐라고 말하니 유감스럽다 라는 굳어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I regret to tell 하고 상대방. 주로 면전에서 이야기하니까 you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뭐뭐뭐뭐라고 말하게 돼서 유감이에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to 부정사 써서 to tell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 you 쓰고 that을 쓰고 이렇게 문장을 써서 아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뭐라고 말하게 돼서 당신에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I regret to tell you that you don't go to the next round.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이 문장을 제가 만든 이유는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참가자들은 탈락하고 올라가는 그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탈락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걸 유감스러워한다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보충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럼 B 볼게요. B는 왜 비문인가요? A와 B를 비교해보면 한 가지가 다르죠? say라는 동사와 tell이라는 동사가 다른 거죠. 그 위에는 똑같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단어의 렉시컬 캐러거리가 특히 동사일 때 이 동사를 렉시컬 캐러거리로 갖는 어휘의 문법을 알아야 영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자유자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tell과 say의 어휘 문법이 다르다는 거죠. tell은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말을 듣는 대상이 바로 올 수 있지만 say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목적어가 사람이 오면 이건 비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를 빼면 됩니다. I regret to say that you don't go to the next round. 면 정문이 되지만 목적어인 you가 들어갔기 때문에 B는 비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취할 때, 동명사를 취할 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 경우는 제가 다음 예문까지 모두 정리한 후에 살펴볼게요. 그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요. 자, forget라는 동사와 remember라는 동사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어진 문장이 관련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orget라는 다음 동사에 이렇게 동명사가 컴플리먼트로 왔고요. 여기도 remember라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가 컴플리먼트로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having부터 good time까지가 동사 forget의 컴플리먼트가 되고요. 이때 문장 B는 taking부터 rest까지가 remember의 컴플리먼트, 다이렉트 오브젝트처럼 역할을 하는 컴플리먼트가 됩니다. 이때까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컴플리먼트로 나와서
여기까지가 컴플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투부정사도 당연히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고 요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lock 한 잠그다니까 뭘 잠그는지 lock의 명사 컴플리먼트가 나온 것입니다. 또 to부터 stove까지가 동사 remember의 컴플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 이것도 동그라미를 할게요. 요렇게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컴플리먼트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차이를 이제 공부하시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먼저 투부정사는요. 미래지향성을 담고 있어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즉 투부정사는 미래의 이야기인 거예요. 반면에 동명사는 이 동식성은 좀 건너뛰고 과거지향성을 띠죠. 동명사가 나왔다는 건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I never forget.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있다라는 건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잊는 거니까 당연히 과거지향적인 past oriented인 동명사가 컴플리먼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having a good time 한 걸 잊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죠. 좋은 시간 가졌던 걸 잊지 않을 겁니다. In Melbourne 이에요. 멜번에서 제가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 이유가 B에 나옵니다. I remember. 난 기억할래. 당연히 미래에 뭔가 과거에 벌어진 사건,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일 수도 있죠. 이거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억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의미 아시겠죠? 이 경우는 과거에 뭔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할 거기 때문에 컴플리먼트로 동명사가 나온 겁니다. I remember taking a full rest in the Royal Botanical Garden there. there는 멜버른을 말하는 거예요. 멜번에는 왕립 수목원이 있어요. 자, 식물들이 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원인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꼭 한번 멜버른에 가신다면 들려주세요. 왕립 정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의미상에서는 forget나 remember 다음에 과거 지향성을 띠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희 엄마에 관한 건데요. 엄마는 가끔 요리를 하시고 가스 스토브의 밸브를 잠그는 거를 깜빡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래 이야기로 제가 쓴 겁니다. My mom often forgets to lock the gas stove. 만약에 여기서요. My mom often forgets locking the gas stove. 하면 문법적으로 맞죠. 하지만 의미는 잠갔던 걸 까먹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죠. 에어컨을 껐어요. 그리고 자, 사무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에어컨을 껐는지 안 껐는지가 걱정이 돼서 다시 사무실에 가보면 딱 꺼져 있는 거예요. 이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locking 하면 되죠. I often forget in the air conditioner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미래에 가스스토브를 잠그는 거를 기억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she must remember to lock the gas stove. 투부정사를 remember의 컴플리먼트로 받을 수 있죠. 자, 이해하셔야 돼요. 36번의 모든 동사는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컴플리먼트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를 쓰면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동명사를 쓰면 과거지향적인 컴플리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o가 미래성이 있는지 자 혼란스럽잖아요. 동명사라고 그랬나? future oriented가 투부정사라고 그랬나? 그거 헷갈리시잖아요. 그럴 때는 요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go to school. 학교로 간다 할 때 이 to 있잖아요.
학교로 가는 건 이제 밥 먹고 옷 갈아입고 학교에 가게 될 거니까 go to school. 그래서 to. 아, 맞아. 그러니까 미래지향성이구나. to 부정사는. 그리고 happy birthday to you 하는 것도 너를 향해서 하니까 뭔가 미래잖아요. 그래서 to 부정사가 미래지향성을 담는다. 고 생각해 보시면 혼란이 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다이렉트 오브젝트 역할을 하는 보충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투부정사만 다이렉트 오브젝트 역할의 보충어로 원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want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렇죠. expect, hope, need, seem이 그렇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future oriented라고 했죠. 원하는 것도 뭔가 미래에 뭔가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expect 기대하는 것도 미래에 뭔가를 기대하는 거, hope도 미래에 뭔가를 희망하는 거고, need도 미래에 뭔가 필요할 것을 필요로 하는 거고 하니까 다음에 투부정사가 컴플리먼트로 온다라고 여기면 되고요. seem은 조금 예외예요. 그리고 비유에 있는 hesitate도 망설이는 거잖아요. 뭐뭐 할 것을 망설이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 걸 망설이나요? 자, 그래서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A. We wanted to listen to his advice. 맞잖아요. listen to his advice가 want의 complement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충고를 듣기를 원했다. B. Don't hesitate to ask any questions. 어떤 질문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라는 의미고요. The dog seems to be friendly. 자, 그 강아지는 친근한 것 같아. 당연히 D는 being이 되니까 비문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만 다이렉트 오브젝트 역할을 하는 보충어로 받는 거에 확장된 표현입니다. A는 아까 확인했던 건 똑같은데요. 이때는 원하는 것도 listen 하는 것도 다 주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listen에 대한 의미상의 주체를 표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B는 want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listen은 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들게 그렇기 때문에 to listen하는 그 의미상의 주체를 이렇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열이 나와서 비문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의 꼴은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적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헐 돼야 되고 그럼 대열을 뭘로 바꾸나요? them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B번 보면 We wanted you to listen to his advice. 나는 네가 그의 충고를 듣길 원했었어. C. We wanted her to listen to his advice. D. We wanted them to listen to his advice. 라고 해야지 맞지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C 문장 C의 추리 구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her to listen to his advice가 아까 컴플리먼트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까지 있으니까 완벽한 clau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want의 컴플리먼트로 clause가 온 것입니다. 쏙 her부터 advice가 들어와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자, 요 경우가 좀 중요한데요. persuade도 다음에 persuade는 이렇게 남을 설득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설득받는 사람이 목적어로 온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득할지 또 이렇게 투부정사가 온 거지요. 그래서 he persuaded her to lose weight 하고 he didn't persuade her lose weight가 일단 다르죠. 이게 없다고 보면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가려 놓을게요. 그러면 persuaded가 돼야죠. 아니면 뭐 persuades가 돼도요. 일단 과거로 할게요. He persuaded her to lose weight 하면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살을 빼라고. 아까 want
I want you to listen to his advice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자, lose weight는 몸무게를 줄이다 라는 의미니까요. 그런데 didn't가 들어갔으면 이 didn't는 억스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한번 다시 켜야 되겠네요. 요거. 요 억스 자리에 didn't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부정어에 didn't가 들어가서 He didn't persuade her to lose weight 하면 그는 설득하지 않았다. 그녀를 설득하지 않은 거예요. 살 빼라고. 그러니까 살 좀 빼라. 빼야 되겠어. 라고 자꾸 설득하는 거 아니다. 아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B는 뜻이 달라집니다. 부정어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는 A는 이렇게 옥스 자리에 부정어가 들어간 경우, 즉 동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persuade, didn't persuade. persuade, 설득했다. persuaded, 설득했다. didn't persuade, 설득하지 않았다. 자, 여기는 not의 위치가요. lose를 부정하는 거예요. lose weight. 그러니까 빼지 말라고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뚱뚱한 것 같아. 나 살 빼야 되겠어. 그랬을 때, 그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남자가 말했다면, 아우, 뺄 살이 어딨어. 살 빼지 마. 왜 살을 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의미와 B의 의미 차이 아시겠어요? 부정어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고 트리 구조. 자, 이거는 B의 트리 구조죠. 이 B의 트리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낫의 위치가 여기 콕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ersuaded의 complement가 되는 겁니다. A, B의 의미 차이 꼭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persuade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스스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